제대 마련입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이런 거에 정말 너무나 무심해요. 비중은 내재탄소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 내재탄소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아직 실현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내재탄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나와요. 그 외에는 이 내재탄소와 관련된 내용이 사회의 어떤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여기 얘기하고 있는 탄소중립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매년 인증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만들고 에너지 사용량, 거주 만족도, 실내 쾌적성, 투자비 회수 기간, 부동산 가치 상승 같은 내용을 발표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대한 자료는 건물주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는 포인트가 됩니다. 마케팅 관련 과제가 매해 정기적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존경하는 대한건축학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기분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런 탄소 중립,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목표이고 또 우리 건축학회가 힘있게 지속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재탄소와 운영탄소를 같이 절감을 줄여줌으로써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매년 NDC 4.1% 감축안이 과연 실행 가능할 건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표준 기상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5년마다 주기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건물 내재탄소 배출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운영탄소 배출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설계자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핸들링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배재훈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40kg 단위 면적당 내재탄소를 우리가 목표로 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보면,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서 에너지 사용량도 줄어들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 부분도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비중은 내재탄소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력 있는 국가 표준을 통해 가지고 운영과 내재탄소를 아우르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내재탄소가 좀 더 적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기후변화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재탄소는 그럼 어떻게 되냐 라는 것을 계속 R&D 쪽에도 주장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대기업이 중소, 중견, 전문업체, 협력사하고 협력을 해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상실된 상태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탄소중립은 그 중에서도 많은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고, 또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또 그 안에 어떤 사람의 인식 전환까지 가는 아주 매우 어려운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탄소중립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건축 분야의 어떤 하나의 또 다른 대응이 이제 시작되었구나라는 기대와 함께 어떤 내재탄소라든지 탄소 저감에 대한 어떤 공감대, 또 인증이 필요한 어떤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기대로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제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작년 12월에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내재탄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딱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 용어 자체가 사용되는 데가 이제 목조 건축물이 이미 탄소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목조 건축물을 확산시키자, 이런 내용이 딱 하나 나오고, 그 외에는 이 내재탄소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현재 운영 중 건물의 76% 이상이 운영 중 탄소에서 이제 발생하고, 내재탄소와 등등 관련된 것은 결국은 한 25% 언더일 것이다. 그리고 2013년도에 에너지 전략 기준이 한부 바뀌기 전 거는 거의 한 82% 이상이 운영 중 탄소이다라고 정의를 해서 그 내재탄소가 25%의 프레임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내재탄소가 실제로는 제로에너지 빌딩, 패시브 건축물들이 막 발전되면서, 아까도 발전하신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는 운영 중 탄소가 지금 전체 한
50% 혹은 또 60%까지도 그러니까 내재 탄소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또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 동향은. 그래서 결국 신축을 논할 때 내재 탄소 이야기를 그렇게 25%의 캡을 씌워놓고서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당장 중요한 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한 그 자체가 국토교통부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제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실태 조사를 기획하고 국민이 알고 싶고 또 읽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딱딱한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대형 서점의 건축 코너에서 판매되는 명단이 시리즈물로 좀 기획됐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유명 해외 건축가의 작품집 이상으로 팔릴 수 있게 수준 있고 흥미롭게도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했으면 합니다. 지금도 이제 인증 건축물의 리스트는 공개되는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말고 실태조사 결과와 우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투자비 회수, 부동산 가치, 운영 효율성 같은 내용을 담으면 자연스럽게 민간의 관심도 따라올 겁니다. 세 번째는 전용 영상 채널을 구축하고 각종 미디어 등의 홍보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익숙한 현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유튜브라든가 방송 뉴스 등을 적극 활용하면 그 홍보 효과는 극대화될 거고 민간의 자연스러운 동참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매년 국토부 주관으로 발표되는 다양한 유료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나 마케팅 관련 과제가 매해 정기적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관련 대한건축학회라든가 친환경 관련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회에 상위 과업을 좀 전담하도록 해서 심도 깊은 시스템과 연속성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민간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실태조사와 마케팅은 탄소 중립의 실현의 핵심 전략은 아닐지라도 민간 건축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부족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제대 말년입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이런 거에 정말 너무나 무심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가 이거는 정말 안감생심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끝나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기록된 거 좀 풀어주시고요. 건축학 잘 버리지 말고 좀 챙겨주십시오. 거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